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음이 따뜻해지는 재미있는 동화들을 준비해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거인의 풍선. 언제부터인가 마을 뒷산에 거인이 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 마을이야? 이젠 나무 화기도 글렀네. 거인이 마을로 내려와 돼지나 닭을 잡아갈까봐 집 안에서 키우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또 어떤 집은 식구들이 밤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 거인을 몰아내겠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도대체 그 녀석은 어떻게 생겼대? 아주 크고 더럽고 흉하게 생겼지. 성질도 사나워서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다지 아마. 에이, 걸을 때마다 천둥 소리가 난대요. 하지만 거인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뜬 소문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거인을 점점 크고 흉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인을 처음 본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높다란 나뭇가지에 연이 걸리는 바람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어디선가 쿵쿵 소리와 함께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거인은 팔을 길게 뻗어 나뭇가지 사이에서 연을 쏙 꺼내더니 바닥에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은 멀찌감치 떨어진 채 오들오들 떨며 거인을 지켜봤습니다. 거인은 숲에서 제일 큰 나무보다 더 크고 어깨와 머리 꼭대기에는 새 둥지도 있었습니다. 콧구멍은 작은 동굴처럼 생겼고 눈과 눈 사이는 달리기도 해도 될 만큼 넓었습니다. 거인은 아이들을 향해 씩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다시 쿵쿵 발소리를 내며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 몇몇이 살금살금 걸음을 옮기자 다른 아이들도 쭈뼛쭈뼛 하더니 이내 거인을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산속에는 가시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숲이야도 빽빽하게 우거져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거인이 길을 터놓아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숲을 지나자 거인의 집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정말 크다. 거인의 집은 마을 사람들이 전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처마 밑에는 수많은 풍선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거인은 지게를 내려놓더니 마당에 철퍼덕 주저앉아 풍선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풍선은 하늘을 떠다니는 열기구만큼 커졌습니다. 풍선은 왜 불어요? 한 아이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거인은 또 씩 웃더니 처마 밑에 걸려있던 풍선 하나를 뚝 떼었습니다. 그러고는 꼭지를 풀어 아이 얼굴에 대고 바람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옷깃이 팔락팔락 나부꼈습니다. 오? 입냄새 안 나니? 다른 아이들이 코를 쥐며 물었습니다. 아니, 향긋해. 기분이 너무 좋아. 꼭 하늘을 나는 것 같아. 그러자 아이들이 나도 하며 몰려들었습니다. 거인이 차례차례 풍선 바람을 쏘아주자 아이들은 깔깔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른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마다 곡괭이, 삽, 몽둥이 따위를 손에 든 채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입니다. 거인은 들어라. 당장 아이들을 풀어줘라. 안 그럼 호된 맛을 보게 될 거야. 거인과 아이들은 왜들 저러지? 하는 표정으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설령 어른들이 한꺼번에 달려든다 해도 거인의 상대가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풍선을 들고 쪼르르 달려가더니 어른들 얼굴에 대고 바람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수염이 바람에 날리고 머리카락이 마구 헝클어졌습니다. 어른들은 들고 있던 곡괭이며 삽, 몽둥이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근심 걱정이 싹 달아나는 것 같구만. 이런 기분은 난생 처음이에요. 세상이 확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마을 사람들 모두가 풍선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인은 기분이 좋을 때만 풍선을 불었습니다. 피곤하거나 울적한 날에는 절대로 풍선을 불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엔 풍선을 암만 불어도 좋은 바람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선을 많이 불려면 기분 좋은 날이 많아야 합니다. 다행히 거인은 아이들과 친해지는 바람에 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인이 잔디밭에 드러누워 낮잠을 잘 때면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밧줄을 타고 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고는 널따란 배 위에서 펄쩍펄쩍 뛰며 제주를 넘고 미끄럼을 탑니다. 어떤 아이들은 거인의 콧구멍으로 동굴 탐험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거인의 머리에 있는 새 둥지에서 아기 새들과 함께 잠이 들기도 합니다. 거인은 아이들과 함께 놀 때마다 열심히 풍선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점심때쯤이면 풍선을 한 묶음 가지고 내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인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은 따분하게 느껴질 만큼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인이 풍선을 나눠주면서부터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더 많아지고 행복한 기운이 마을을 감돌았습니다. 달라진 게 또 있습니다. 거인이 뒷산 숲에 살면서부터 강물에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아진 것입니다. 강가에서 그물을 던지던 어부들은 물 위로
펄쩍펄쩍 뛰어오르는 물고기를 보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갑자기 물고기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 사실은 거인이 아침마다 뒷산 개울에서 머리를 감았기 때문입니다. 거인의 머리에는 새 둥지가 있어서 하루라도 감지 않으면 새똥 냄새가 풀풀 풍깁니다. 그런데 머리를 감을 때마다 어미새들이 물어온 벌레며 나달 따위가 물에 씻겨 강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먹잇감이 늘어나자 물고기 떼가 앞다투어 몰려들었습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온갖 물고기를 실컷 맛볼 수 있었습니다. 거인은 숲에서 주워온 나무 토막으로 장난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손재주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열심히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집을 만들기도 하고 기차, 배, 궁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인이 만든 장난감은 너무 커서 도무지 장난감 같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거인이 만든 장난감 궁전에 들어가 놀기도 하고 장난감 배를 타고 놀기도 했습니다. 거인은 장난감 기차에 아이들을 태운 다음 기다란 밧줄에 묶어 끌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장난감이 하나둘씩 불어나더니 마을 공터에 커다란 놀이동산이 생겼습니다. 집이 낡아 고민이던 사람들은 거인이 만든 장난감 집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거인을 불렀습니다. 이웃 마을로 이어지는 긴 다리를 놓아야 할 때에도 거인을 불렀고, 전봇대를 세울 때나 마을 회관을 지을 때도 거인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몇 달 동안 해야 할 일을 거인은 단 며칠 만에 해치웠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은 사람들은 거인에게 집을 통째로 들어서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인은 무거운 집을 짊어진 채 쿵쿵쿵 걸어가면서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인은 점점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뒤에도 거인은 늘 행복한 표정으로 풍선을 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풍선을 받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거인의 집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촌장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럴 게 아니라 거인의 풍선을 내다 팔면 어떨까요? 기분 좋아지는 풍선을 비싼 값에 팔면 우리 모두 부자가 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누군가 찬성이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옳소, 옳소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날부터 거인은 눈만 뜨면 풍선을 불었습니다. 어떤 날은 밤하늘에 별이 뜰 때까지 하루 종일 풍선만 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볼이 쏙 들어가고 얼굴이 하얘질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거인은 씩 웃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인이 불어준 풍선을 들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내다 팔았습니다. 풍선은 불티나게 팔렸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풍선을 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갈수록 거인을 더 다그쳤습니다. 에이, 좀 빨리 불어줘. 사람들이 기다린단 말이야. 거인은 잠시도 쉬지 않고 풍선을 불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답니다. 사람들은 거인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풍선이 나오면 바로 수레에 싣고 떠났습니다. 내다 팔아야 할 풍선이라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풍선을 들이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풍선을 사는 사람들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풍선을 아무리 들이마셔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럴 일이 없는데.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풍선 바람을 쐬어봤습니다. 정말이네. 기분이 오히려 나빠지는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은 화가 잔뜩 나서 거인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거인은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듯 머리만 긁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화를 내며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풍선이 쓸모없게 되자 아이들도 거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거인이 지어준 놀이동산에서 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큰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나무가 쑥쑥 뽑히고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무서운 태풍이었습니다. 하늘은 온통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이고 밤새도록 장대비가 무섭게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지하실에 몸을 숨긴 채 벌벌 떨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는 둑이 터지는 바람에 집과 가축들이 죄다 홍수에 쓸려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잔뜩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 뒷산에도 커다란 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둑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그땐 우리 마을이 지옥처럼 변하고 말 거야. 어떡하지? 사람들은 너도 나도 손을 모아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폭풍이 가까스로 잦아들더니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지하실에서 빠져나와 하나둘씩 마을 공터로 모여들었습니다. 집과 나무가 부서지고 놀이동산도 사라졌지만 마을은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이다. 둑이 무너지지 않았어. 그래, 신이 우릴 보살펴 주신 거야.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길 보세요. 집들이 부서지고 놀이동산도 다 망가졌어요. 우린 이제 어떻게 하죠? 그러자 모두들 약속이나 한 듯이 말했습니다. 거인한테 일을 시키면 되지. 마을 사람들이 오르르 숲으로 몰려갔습니다. 하지만 거인은 집에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어디 갔을까?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거인을 찾아다녔습니다. 숲을 샅샅이 뒤지다
둑 근처까지 왔을 때 마침내 사람들은 거인을 발견했습니다. 거인은 바로 둑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거인이 둑을 지켜준 것 같아요. 그제야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둑이 무너질까봐 거인이 밤새도록 등지고 서 있었다는 것을. 아이들이 먼저 우르르 거인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거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머리 위에 있던 새 둥지도 사라져버렸고 온 몸은 상처투성이입니다. 거인이 죽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거인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거인이 콜록콜록 기침을 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거인을 집으로 옮기기 위해 작전을 짰습니다. 먼저 밧줄로 거인을 꽁꽁 묶은 다음 있는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거인은 산처럼 크고 무거웠지만 그래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인의 집까지는 꽤 먼 거리인데도 누구 하나 쉬지 않고 영차 힘을 냈습니다. 거인을 집까지 간신히 옮겨놓은 다음 사람들은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거인을 닦아주고 멀리서 의사를 데려왔습니다. 의사는 거인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보다가 화들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천둥 소리 같군요. 다행히 거인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쉽게 낫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번갈아가며 거인을 보살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마을로 돌아가 부서진 집과 놀이동산을 고쳤습니다. 그동안 번 돈으로 약을 사서 거인에게 먹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인은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풍선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풍선을 보자 마음이 또 무거워졌습니다. 얘야, 이제 그 풍선은 소용없어. 거인은 풍선을 불지 못해. 하지만 아이는 쉬지 않고 풍선을 불었습니다. 어른들이 계속 말리자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거인을 낫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열심히 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이들도 덩달아 풍선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온 마을이 풍선으로 넘실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풍선을 들고 거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에서 숲까지 알록달록 풍선 물결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잠든 거인의 얼굴을 향해 풍선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리고 수염이 나부꼈습니다. 풍선 바람은 쉬지 않고 거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자 딱딱하게 굳어있던 거인의 얼굴이 조금씩 움직이더니 입가에 살며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풍선 바람을 쐬어 주었습니다. 거인은 마치 행복한 꿈이라도 꾸는 양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후 거인의 커다란 눈이 살짝 열렸습니다. 거인은 눈앞에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아이는 거인의 가슴 위로 올라가 폴짝폴짝 뛰기도 했습니다. 거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늘어지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러고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풍선을 불기 시작했답니다. 왕비와 거울. 거울은 긴 세월을 살았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에도 충분할 만큼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설령 말은 할 수 있어도 자기 생각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거울족의 오랜 계율이었다. 생각은 거울 앞에 선 자의 몫이며 거울은 단지 그들의 있는 그대로 비춰줄 뿐이다. 어느 날 거울은 계율을 어기고 말았다. 이 일로 인해 거울은 무서운 아픔을 겪어야 했고 끝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지금도 이 사건은 세상의 모든 거울족에게 비극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시골 영주의 성에서 무도회가 열리던 날 수많은 여인들이 번갈아 거울 앞에 섰다. 그녀들은 한결같이 상대방의 미모를 지켜 세우다가도 방을 나갈 때면 슬쩍 거울 앞으로 다가와 거울에 비치는 제 모습에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짓곤 했다. 적막해진 방 안에는 초라한 하녀만이 혼자 남아 바닥을 쓸고 있었다. 성 안에 그 누구도 말을 거는 법이 없었기에 하녀는 자신의 목소리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무도회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어느 날 하녀가 거울 앞으로 다가왔다. 한바탕 미모를 뽐내던 여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였다. 하녀는 오랫동안 땀을 흘리며 거울을 닦았다. 거울은 묻 여인들에게 그랬듯이 하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머리카락, 재가 묻어 검게 얼룩진 얼굴, 외롭고 슬픈 눈동자. 거울이 하녀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거울아. 하녀의 눈은 늘 그렇듯 촉촉이 젖어 있었다. 거울아, 나도 예쁘니? 열어놓은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와 하녀의 머리칼이 나부꼈다. 거울은 자기 앞에 서 있는 하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하녀는 거울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거울 너머 그 무엇인가 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마음에 와 닿는 순간 거울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고 말았다. 예뻐요. 거울은 자기 안에 깊고 어두운 곳에서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찌릿한 아픔이 전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거울족이 보내온 일종의 경고음이었다. 하지만 거울은 경고를 무시했다.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난 떳떳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머리카락, 재가 묻어 검게 얼룩진 얼굴에도 불구하고 하녀는 충분히 예뻤다. 드레스나 화장 같은 거치장과 상관없이 거울은 자기 앞에 서 있는 하녀의 모습 그대로를 말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하녀의 자태가 변하기 시작했다. 아주 오래전 거울족의 누군가가 해묵은 질문을 꺼낸 적이 있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는가? 아니면 믿는 것을 보는가? 많은 의견들이 오갔지만 결론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보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본다. 거울은 하녀를 통해 비로소 이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예쁘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녀는 그 믿음에 맞춰 변해갔다. 그녀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샘터에서 물을 길어 머리를 감았다. 하루의 첫 이슬은 언제나 그녀의 차지였다. 이슬을 머금은 그녀의 얼굴은 빛이 났다. 별을 비추던 샘물도 그녀의 머리칼에 스며들어 하루 종일 반짝였다. 하루에 한 번씩 하녀는 거울 앞에 서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제 앞에 있는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요. 있는 그대로의 하녀도 충분히 아름다웠지만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한 하녀는 더더욱 아름다웠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움을 믿었고 또 믿는 그대로를 보았다. 미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이웃나라의 왕과 기사들이 황제를 아련하고 돌아가는 길에 성에서 며칠을 묵게 되었다. 만찬이 무르익어갈 즈음 시중을 들던 하녀의 자태가 왕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왕의 시선을 눈치챈 하녀는 자신의 외모가 어쩌면 운명을 바꿔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왕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만찬이 끝났을 때 왕의 마음은 이미 하녀의 것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왕과 시골 영주는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그 대화 끝에 시골 영주는 금은 보화를 얻었고 왕은 하녀를 얻었다. 성을 떠나던 날 하녀는 오랫동안 모셨던 영주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다. 영주는 뜻하지 않은 이익을 안겨준 하녀에게 비단을 선물하려 했다. 귀한 비단은 아껴두소서. 다만 저는 저 낡은 거울 하나면 좋가옵니다. 성에는 수많은 거울이 있었기에 영주는 오래된 거울을 선뜻 내주었다. 이로써 거울은 하녀와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웃나라 시골 영주의 성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하녀를 왕비로 맞이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은 옹성거리기 시작했다. 기사와 신하들은 왕에게 반대의 뜻을 올렸다. 오직 한 사람, 어린 공주만이 부왕의 재혼을 기뻐했다. 오랫동안 엄마 없이 자란 공주였다. 제 어미인 양 하녀의 품에 안긴 공주를 바라보던 왕은 대신들에게 혼례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결혼식 전날 밤 하녀는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아름답지? 거울은 수백 년 동안 자기 앞에 섰던 수천 수만의 남녀노소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하냐의 껍질을 벗고 왕비로 다시 태어나게 될 여인만큼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제 앞에 서 계신 왕비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거울은 자랑스러웠다. 단지 외모를 비춰주기만 하는 역할을 넘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지 않았던가. 결혼식 날 마침내 새 왕비가 모습을 드러내자 하객들은 열광하기 시작했다. 신부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가 일개 하녀였다는 사실을 빠르게 잊어갔다. 왕의 재혼을 거세게 반대했던 무리들조차 새 왕비의 황홀한 자태에 넋을 잃고 말았다. 하녀는 그렇게 왕비가 되었다. 왕비가 된 그녀의 다음 목표는 끝없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었다. 왕과 신하 그리고 백성들 역시 왕비가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원했다. 만일 왕비의 미모가 국력의 척도였다면 이 나라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은 왕국은 연일 국경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전투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새 왕비를 맞이한 지 석 달도 채 못 되어 왕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향해야 했다. 왕이 자리를 비운 동안 왕비는 자신의 권력을 아름다워지는 일에 쏟아부었다. 화려한 옷과 장식품들이 날마다 궁 안으로 실려왔다. 머리를 다듬는 시녀와 손톱을 다듬는 시녀, 마사지하는 시녀가 따로 있어 왕비가 행차를 할 때마다 수많은 행렬이 뒤를 이었다. 오랜 전쟁에 지친 백성들도 아름다운 왕비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고 싶어 했다. 왕국은 새 왕비를 얻었지만 어린 공주는 새 엄마를 얻지 못했다. 왕비는 엄마가 되는 방법을 알지 못했고 또 그럴 마음도 없었다. 모정이 깃들기에는 지나치게 아름다운 외모였기에 왕비는 엄마가 되는 것과 아름다워지는 것이 전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공주가 홀로 인형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왕비는 날마다 귀 부인들을 초대하여 연애를 베풀었다. 연애는 왕비의 미모를 추앙하는 자리였다. 자기와 놀아주던 시녀들마저 이제 왕비의 손발이 된 탓에 공주는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혼자서 보내야 했다. 놀이 상대를 찾아 이방 저방 기웃거리던 공주는 어느 날 들어가지 말아야 할
방문을 열고 말았다. 그리고 그 방에서 오래된 거울과 마주쳤다. 공주가 거울을 들여다보는 동안 거울도 공주를 한참 바라보았다. 유난히 하얀 피부에 작고 평범한 얼굴을 가진 소녀였다. 수백 년 동안 수만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 작은 소녀도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공주는 마치 거울의 표면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찾는 듯 얼굴을 바싹 갖다 댄 채 눈만 깜빡거렸다. 나를 보고 있구나. 공주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거울만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천천히 거울은 아주 천천히 공주의 까만 눈동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생 처음 사람의 눈동자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다. 공주의 눈동자와 거울이 서로를 끝없이 비추고 있었다. 공주의 입가엔 미소가 살며시 번졌다. 공주는 하얀 수건에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거울을 닦기 시작했다. 세월의 때로 얼룩져 있던 가장자리가 점점 맑아졌다. 왕비가 하녀였을 때 이후로 거울을 닦아준 사람은 공주가 처음이었다. 잠시 후 무슨 생각에서인지 공주는 거울을 번쩍 들어 창가로 가져갔다. 늘 왕비의 얼굴만 비춰오던 거울 안으로 산과 하늘과 호수가 고스란히 담겼다. 공주와 거울은 나란히 서서 왕국의 대자연의 눈을 맡긴 채 한참 동안 시간을 잊고 있었다. 거울은 두 가지 즐거움으로 하루를 누렸다. 낮에는 어린 공주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기발한 놀이에 흠뻑 빠져들었고, 밤에는 자신의 주인이자 빛나는 자랑인 왕비의 미모를 감상했다. 왕비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완벽한 아름다움을 갖추었음에도 여전히 거울 앞에서 자신의 미모를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그날 몫에 광채를 거두었다. 그 시간은 거울에게도 하루의 정점 같았다. 그런 어느 날 거울의 꿈같은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도 왕궁에서는 연회가 한창이었고 거울은 창가에서 향기로운 바람을 맞으며 공주의 흥겨운 콧노래에 취해 있었다.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왕비가 들이닥쳤다. 처음에 거울은 창 밖을 향하고 있었던 탓에 왕비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하얗게 질린 공주의 얼굴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허락도 없이 내 방에 들어오다니, 게다가 거울까지 갖고 놀아? 거울은 왕비의 입에서 그토록 차갑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넌 오늘 이 순간부터 하녀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해 질 때까지 이 방은 물론 왕궁의 구석구석을 먼지 하나 없이 청소해라.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거울을 닦되 저 호수보다 맑게 빛나야 한다. 어린 공주가 하녀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공주의 눈에서 떨어져 내린 눈물방울이 바람에 날려 거울에 닿았다. 거울의 가슴에 쿵 하는 소리가 들릴 만큼 무겁고 슬픈 눈물이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아름답지? 그날 이후로도 왕비는 밤마다 거울 앞에 서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거울은 늘 그래왔듯이 왕비가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었다. 제 앞에 서 계신 왕비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한 밤이었지만 거울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잠든 왕비의 숨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고 침실을 비추는 달빛도 차갑기만 했다. 하루를 마친 거울의 가슴에는 늘 아름다운 왕비의 모습이 잔상으로 남아있곤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공주의 슬픈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하녀가 된 공주는 영락없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소녀에 불과했다. 왕궁의 그 누구도 그녀의 모습에서 공주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하녀는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은 채 이른 새벽부터 왕궁의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다. 거울을 닦을 때도 하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거울은 이슬 같은 눈망울로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끝없이 이야기를 들려주던 공주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더더욱 마음이 아팠다. 하녀는 땀방울을 흘리며 거울을 닦다가 왕비가 들어온 뒤에야 하루 일을 마칠 수 있었다. 거울은 왕궁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방을 빠져나가는 하녀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아름답지? 방문이 닫히자마자 왕비가 거울 앞에 서서 물었다. 거울은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어찌된 셈인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아름답지? 침묵이 이어졌다. 왕비는 얼굴이 돌처럼 굳기 시작하더니 양손으로 거울을 꽉 잡고 흔들었다. 누가 제일 아름답냐고 묻지 않았느냐? 그 순간 아무도, 거울 자신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거울의 표면 위로 왕비의 모습 대신 초라한 하녀의 뒷모습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다. 왕비는 부들부들 떨며 거울에 비친 하녀를 노려보았다. 설마 이 보잘것없는 하녀가 나보다 아름답다는 건 아니겠지? 왕비의 위협적인 목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거울은 여전히 하녀의 뒷모습만 비추고 있었다.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밤에도 거울은 왕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거울 속에서 왕비의 모습 대신 성 안에 가장 더러운 곳을 청소하는 하녀가 보였다. 왕비의 눈은 질투와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했다. 왕비는 당장 왕실 호위대장을 불러 명령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를 왕궁 밖으로 내다 버려. 이왕이면 늑대가 우글거리는 숲이 좋겠지. 호위대장은 왕비의 명령을 선뜻 이해하지 못했다.
공주마마를 추방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공주라니? 그 더럽고 냄새나는 아이가 공주라고? 왕비의 싸늘한 미소를 본 뒤에야 호위대장은 그녀의 속뜻을 알아차렸다. 왕비와 호위대장 사이에 오가는 무시무시한 말을 듣는 동안 거울은 저 가슴 깊은 곳에서 또 한 번 쨍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호위대장은 왕비의 명령에 따라 공주를 머나먼 숲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어린 소녀를 차마 늑대 소굴에 버릴 수는 없었다. 공주마마, 숲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 언덕길을 따라 계속 내려가세요. 길이 끝나는 곳에 7 난쟁이가 사는 오두막이 나올 겁니다. 세상을 등진 채 자기들끼리 행복을 누리며 사는 형제들이죠. 그 친구들이라면 공주마마를 잘 보살펴 드릴 겁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호위대장이 가리킨 곳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공주가 왕궁 밖으로 추방되던 그날 밤, 왕비는 오래간만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평생 해왔던 질문을 또다시 던졌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아름답지? 그러나 여전히 침묵이 이어졌고 거울 속에는 왕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어두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열심히 걸레질을 하고 있는 하녀의 뒷모습만 보였다. 왕비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 계집아이가 아직도 살아있단 말인가? 다음날 왕비는 호위대장을 불러 호통을 쳤다. 그리고 당장 숲으로 달려가 공주를 찾아내 직접 없애라고 명령했다. 만일 내일 이 시간에도 그 계집아이가 살아있다면 그땐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거야. 왕비의 명령을 받은 호위대장은 곧장 왕궁을 나섰다. 그러나 그가 향한 곳은 숲이 아니라 이웃나라였다. 차마 공주를 해칠 수 없었기에 차라리 망명을 선택한 것이다. 그날 밤 왕비가 자기 앞에 섰을 때 거울은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두려움을 느꼈다. 그 두려움이 너무 컸던 나머지 거울은 어떡하든 왕비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애를 썼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거울은 남아있는 모든 힘을 쥐어짜며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었다. 제 앞에 서 계신 왕비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왕비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무섭게 일그러지고 있었다. 늘 원하던 대답이 나왔지만 거울 속에는 여전히 하녀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다. 아직도 살아있다는 말이냐? 그날 밤 왕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탐스럽게 익은 빨간 사과에 독약을 칠하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직접 해치워야겠다. 내 눈앞에서 그 계집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야 말겠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거울은 속에서 벼락이 치는 느낌을 받았다.
하늘을 쩍쩍 가르는 천둥 소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다음날 왕비는 검은 망토를 두른 마녀로 변장하여 몰래 왕궁을 빠져나갔다. 바구니에는 독이 든 사과가 소복이 담겨 있었다. 그날 하루 왕비가 돌아올 때까지 거울은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거울은 어떡하든 왕비가 실패하기를, 아니 왕비가 마음을 고쳐먹기만을 간절히 바랬다. 그러나 늦은 밤 왕비가 돌아왔을 때 거울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해치웠어. 이제 그 계집아이는 영영 살아날 수 없을 거야. 왕비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검은 망토를 벗었다. 그리고 천천히 거울 앞으로 다가와 마치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읊듯이 또박또박 묻기 시작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거울은 왕비가 그랬던 것처럼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대답하기 시작했다. 언제나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소리낼 때마다 거울은 자기 안에서 뭔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금이 가는 아픔을 느꼈다. 대답이 끝난 뒤에도 왕비는 거울 앞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모습에서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었다.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일그러지고 먹구름처럼 어두웠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초라한 하녀가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하녀를 비추자 너무나 아름다운 자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왕비는 거울에 비친 하녀에게 참을 수 없는 질투를 느꼈다. 이런, 분명히 내가 해치웠는데 어째서 계속 비추는 거야? 왕비는 부르르 떨리는 주먹을 높이 치켜들었다. 하지만 구태여 주먹으로 거울을 내리칠 필요는 없었다.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거울 스스로 금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쩍쩍 갈라지는 와중에도 거울은 계속해서 하녀의 뒷모습만 보여줄 뿐이었다. 그러나 금이 가기 시작한 거울 속에 눈부신 햇살이 비치는 그 순간, 걸레질을 하던 하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왕비는 갈라진 거울을 통해 하녀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거울 속 하녀의 얼굴은 자신이 쫓아낸 어린 공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시골 영주의 성에서 하녀로 살아가던 소녀, 바로 왕비 자신의 얼굴이었다. 왕비가 된 그날부터 과거의 모든 것을 잊고 살았던 그녀는 깨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옛 모습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왕비는 거울 속 하녀를 향해 떨리는 손을 천천히 내밀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닿는 순간 쨍하는 소리와 함께 거울 조각이 바닥에 와르르 떨어져 내리고 말았다. 길고 긴 평생에 걸쳐 오직 단 한 사람만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거울은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온전히 비춰줄 수 없게 되었다. 깨진 거울 조각 위로
왕비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거인의 풍선. 언제부터인가 마을 뒷산에 거인이 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 마을이야? 이젠 나무 화기도 글렀네. 거인이 마을로 내려와 돼지나 닭을 잡아갈까봐 집 안에서 키우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또 어떤 집은 식구들이 밤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 거인을 몰아내겠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도대체 그 녀석은 어떻게 생겼대? 아주 크고 더럽고 흉하게 생겼지. 성질도 사나워서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다지 아마. 에이, 걸을 때마다 천둥 소리가 난대요. 하지만 거인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뜬 소문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거인을 점점 크고 흉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인을 처음 본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높다란 나뭇가지에 연이 걸리는 바람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어디선가 쿵쿵 소리와 함께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거인은 팔을 길게 뻗어 나뭇가지 사이에서 연을 쏙 꺼내더니 바닥에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은 멀찌감치 떨어진 채 오들오들 떨며 거인을 지켜봤습니다. 거인은 숲에서 제일 큰 나무보다 더 크고 어깨와 머리 꼭대기에는 새 둥지도 있었습니다. 콧구멍은 작은 동굴처럼 생겼고 눈과 눈 사이는 달리기도 해도 될 만큼 넓었습니다. 거인은 아이들을 향해 씩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다시 쿵쿵 발소리를 내며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 몇몇이 살금살금 걸음을 옮기자 다른 아이들도 쭈뼛쭈뼛 하더니 이내 거인을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산속에는 가시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숲이야도 빽빽하게 우거져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거인이 길을 터놓아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숲을 지나자 거인의 집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정말 크다. 거인의 집은 마을 사람들이 전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처마 밑에는 수많은 풍선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거인은 지게를 내려놓더니 마당에 철퍼덕 주저앉아 풍선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풍선은 하늘을 떠다니는 열기구만큼 커졌습니다. 풍선은 왜 불어요? 한 아이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거인은 또 씩 웃더니 처마 밑에 걸려있던 풍선 하나를 뚝 떼었습니다. 그러고는 꼭지를 풀어 아이 얼굴에 대고 바람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옷깃이 팔락팔락
나부꼈습니다. 오? 입냄새 안 나니? 다른 아이들이 코를 쥐며 물었습니다. 아니, 향긋해. 기분이 너무 좋아. 꼭 하늘을 나는 것 같아. 그러자 아이들이 나도 하며 몰려들었습니다. 거인이 차례차례 풍선 바람을 쏘아주자 아이들은 깔깔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른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마다 곡괭이, 삽, 몽둥이 따위를 손에 든 채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입니다. 거인은 들어라. 당장 아이들을 풀어줘라. 안 그럼 호된 맛을 보게 될 거야. 거인과 아이들은 왜들 저러지? 하는 표정으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설령 어른들이 한꺼번에 달려든다 해도 거인의 상대가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풍선을 들고 쪼르르 달려가더니 어른들 얼굴에 대고 바람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수염이 바람에 날리고 머리카락이 마구 헝클어졌습니다. 어른들은 들고 있던 곡괭이며 삽, 몽둥이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근심 걱정이 싹 달아나는 것 같구만. 이런 기분은 난생 처음이에요. 세상이 확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마을 사람들 모두가 풍선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인은 기분이 좋을 때만 풍선을 불었습니다. 피곤하거나 울적한 날에는 절대로 풍선을 불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엔 풍선을 암만 불어도 좋은 바람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선을 많이 불려면 기분 좋은 날이 많아야 합니다. 다행히 거인은 아이들과 친해지는 바람에 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인이 잔디밭에 드러누워 낮잠을 잘 때면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밧줄을 타고 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고는 널따란 배 위에서 펄쩍펄쩍 뛰며 제주를 넘고 미끄럼을 탑니다. 어떤 아이들은 거인의 콧구멍으로 동굴 탐험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거인의 머리에 있는 새 둥지에서 아기 새들과 함께 잠이 들기도 합니다. 거인은 아이들과 함께 놀 때마다 열심히 풍선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점심때쯤이면 풍선을 한 묶음 가지고 내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인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은 따분하게 느껴질 만큼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인이 풍선을 나눠주면서부터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더 많아지고 행복한 기운이 마을을 감돌았습니다. 달라진 게 또 있습니다. 거인이 뒷산 숲에 살면서부터 강물에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아진 것입니다. 강가에서 그물을 던지던 어부들은 물 위로 펄쩍펄쩍 뛰어오르는 물고기를 보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갑자기 물고기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 사실은 거인이 아침마다 뒷산 개울에서 머리를 감았기 때문입니다. 거인의 머리에는 새 둥지가 있어서
하루라도 감지 않으면 새똥 냄새가 풀풀 풍깁니다. 그런데 머리를 감을 때마다 어미새들이 물어온 벌레며 나달 따위가 물에 씻겨 강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먹잇감이 늘어나자 물고기 떼가 앞다투어 몰려들었습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온갖 물고기를 실컷 맛볼 수 있었습니다. 거인은 숲에서 주워온 나무 토막으로 장난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손재주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열심히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집을 만들기도 하고 기차, 배, 궁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인이 만든 장난감은 너무 커서 도무지 장난감 같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거인이 만든 장난감 궁전에 들어가 놀기도 하고 장난감 배를 타고 놀기도 했습니다. 거인은 장난감 기차에 아이들을 태운 다음 기다란 밧줄에 묶어 끌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장난감이 하나둘씩 불어나더니 마을 공터에 커다란 놀이동산이 생겼습니다. 집이 낡아 고민이던 사람들은 거인이 만든 장난감 집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거인을 불렀습니다. 이웃 마을로 이어지는 긴 다리를 놓아야 할 때에도 거인을 불렀고, 전봇대를 세울 때나 마을 회관을 지을 때도 거인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몇 달 동안 해야 할 일을 거인은 단 며칠 만에 해치웠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은 사람들은 거인에게 집을 통째로 들어서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인은 무거운 집을 짊어진 채 쿵쿵쿵 걸어가면서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인은 점점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뒤에도 거인은 늘 행복한 표정으로 풍선을 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풍선을 받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거인의 집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촌장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럴 게 아니라 거인의 풍선을 내다 팔면 어떨까요? 기분 좋아지는 풍선을 비싼 값에 팔면 우리 모두 부자가 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누군가 찬성이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옳소, 옳소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날부터 거인은 눈만 뜨면 풍선을 불었습니다. 어떤 날은 밤하늘에 별이 뜰 때까지 하루 종일 풍선만 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볼이 쏙 들어가고 얼굴이 하얘질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거인은 씩 웃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인이 불어준 풍선을 들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내다 팔았습니다. 풍선은 불티나게 팔렸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풍선을 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갈수록 거인을 더 다그쳤습니다. 에이, 좀 빨리 불어줘. 사람들이
기다린단 말이야. 거인은 잠시도 쉬지 않고 풍선을 불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답니다. 사람들은 거인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풍선이 나오면 바로 수레에 싣고 떠났습니다. 내다 팔아야 할 풍선이라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풍선을 들이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풍선을 사는 사람들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풍선을 아무리 들이마셔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럴 일이 없는데.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풍선 바람을 쐬어봤습니다. 정말이네. 기분이 오히려 나빠지는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은 화가 잔뜩 나서 거인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거인은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듯 머리만 긁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화를 내며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풍선이 쓸모없게 되자 아이들도 거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거인이 지어준 놀이동산에서 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큰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나무가 쑥쑥 뽑히고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무서운 태풍이었습니다. 하늘은 온통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이고 밤새도록 장대비가 무섭게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지하실에 몸을 숨긴 채 벌벌 떨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는 둑이 터지는 바람에 집과 가축들이 죄다 홍수에 쓸려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잔뜩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 뒷산에도 커다란 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둑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그땐 우리 마을이 지옥처럼 변하고 말 거야. 어떡하지? 사람들은 너도 나도 손을 모아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폭풍이 가까스로 잦아들더니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지하실에서 빠져나와 하나둘씩 마을 공터로 모여들었습니다. 집과 나무가 부서지고 놀이동산도 사라졌지만 마을은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천만 다행이다. 둑이 무너지지 않았어. 그래, 신이 우릴 보살펴 주신 거야.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길 보세요. 집들이 부서지고 놀이동산도 다 망가졌어요. 우린 이제 어떻게 하죠? 그러자 모두들 약속이나 한 듯이 말했습니다. 거인한테 일을 시키면 되지. 마을 사람들이 오르르 숲으로 몰려갔습니다. 하지만 거인은 집에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어디 갔을까?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거인을 찾아다녔습니다. 숲을 샅샅이 뒤지다 둑 근처까지 왔을 때 마침내 사람들은 거인을 발견했습니다. 거인은 바로 둑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거인이 둑을 지켜준 것 같아요. 그제야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둑이 무너질까봐 거인이 밤새도록 등지고 서 있었다는 것을. 아이들이 먼저 우르르 거인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거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머리 위에 있던 새 둥지도 사라져버렸고 온 몸은 상처투성이입니다. 거인이 죽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거인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거인이 콜록콜록 기침을 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거인을 집으로 옮기기 위해 작전을 짰습니다. 먼저 밧줄로 거인을 꽁꽁 묶은 다음 있는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거인은 산처럼 크고 무거웠지만 그래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인의 집까지는 꽤 먼 거리인데도 누구 하나 쉬지 않고 영차 힘을 냈습니다. 거인을 집까지 간신히 옮겨놓은 다음 사람들은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거인을 닦아주고 멀리서 의사를 데려왔습니다. 의사는 거인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보다가 화들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천둥 소리 같군요. 다행히 거인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쉽게 낫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번갈아가며 거인을 보살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마을로 돌아가 부서진 집과 놀이동산을 고쳤습니다. 그동안 번 돈으로 약을 사서 거인에게 먹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인은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풍선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풍선을 보자 마음이 또 무거워졌습니다. 얘야, 이제 그 풍선은 소용없어. 거인은 풍선을 불지 못해. 하지만 아이는 쉬지 않고 풍선을 불었습니다. 어른들이 계속 말리자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거인을 낫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열심히 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이들도 덩달아 풍선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온 마을이 풍선으로 넘실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풍선을 들고 거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에서 숲까지 알록달록 풍선 물결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잠든 거인의 얼굴을 향해 풍선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리고 수염이 나부꼈습니다. 풍선 바람은 쉬지 않고 거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자 딱딱하게 굳어있던 거인의 얼굴이 조금씩 움직이더니 입가에 살며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풍선 바람을 쐬어주었습니다. 거인은 마치 행복한 꿈이라도 꾸는 양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후 거인의 커다란 눈이 살짝 열렸습니다. 거인은 눈앞에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아이는 거인의 가슴 위로 올라가 폴짝폴짝 뛰기도 했습니다. 거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늘어지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러고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풍선을 불기 시작했답니다. 왕비와 거울. 거울은 긴 세월을 살았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에도 충분할 만큼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설령 말은 할 수 있어도 자기 생각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거울족의 오랜 계율이었다. 생각은 거울 앞에 선 자의 몫이며 거울은 단지 그들의 있는 그대로 비춰줄 뿐이다. 어느 날 거울은 계율을 어기고 말았다. 이 일로 인해 거울은 무서운 아픔을 겪어야 했고 끝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지금도 이 사건은 세상의 모든 거울족에게 비극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시골 영주의 성에서 무도회가 열리던 날 수많은 여인들이 번갈아 거울 앞에 섰다. 그녀들은 한결같이 상대방의 미모를 치켜 세우다가도 방을 나갈 때면 슬쩍 거울 앞으로 다가와 거울에 비치는 제 모습에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짓곤 했다. 적막해진 방 안에는 초라한 하녀만이 혼자 남아 바닥을 쓸고 있었다. 성안에 그 누구도 말을 거는 법이 없었기에 하녀는 자신의 목소리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무도회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어느 날 하녀가 거울 앞으로 다가왔다. 한바탕 미모를 뽐내던 여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였다. 하녀는 오랫동안 땀을 흘리며 거울을 닦았다. 거울은 묻 여인들에게 그랬듯이 하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머리카락, 재가 묻어 검게 얼룩진 얼굴, 외롭고 슬픈 눈동자. 거울이 하녀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거울아. 하녀의 눈은 늘 그렇듯 촉촉이 젖어 있었다. 거울아, 나도 예쁘니? 열어놓은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와 하녀의 머리칼이 나부꼈다. 거울은 자기 앞에 서 있는 하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하녀는 거울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거울 너머 그 무엇인가 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마음에 와 닿는 순간 거울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고 말았다. 예뻐요. 거울은 자기 안에 깊고 어두운 곳에서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찌릿한 아픔이 전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거울족이 보내온 일종의 경고음이었다.
하지만 거울은 경고를 무시했다.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난 떳떳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머리카락. 재가 묻어 검게 얼룩진 얼굴에도 불구하고 하녀는 충분히 예뻤다. 드레스나 화장 같은 거치장과 상관없이 거울은 자기 앞에 서 있는 하녀의 모습 그대로를 말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하녀의 자태가 변하기 시작했다. 아주 오래전 거울족의 누군가가 해묵은 질문을 꺼낸 적이 있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는가? 아니면 믿는 것을 보는가? 많은 의견들이 오갔지만 결론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보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본다. 거울은 하녀를 통해 비로소 이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예쁘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녀는 그 믿음에 맞춰 변해갔다. 그녀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샘터에서 물을 길어 머리를 감았다. 하루의 첫 이슬은 언제나 그녀의 차지였다. 이슬을 머금은 그녀의 얼굴은 빛이 났다. 별을 비추던 샘물도 그녀의 머리칼에 스며들어 하루 종일 반짝였다. 하루에 한 번씩 하녀는 거울 앞에 서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제 앞에 있는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요. 있는 그대로의 하녀도 충분히 아름다웠지만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한 하녀는 더더욱 아름다웠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움을 믿었고 또 믿는 그대로를 보았다. 미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이웃 나라의 왕과 기사들이 황제를 아련하고 돌아가는 길에 성에서 며칠을 묵게 되었다. 만찬이 무르익어갈 즈음 시중을 들던 하녀의 자태가 왕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왕의 시선을 눈치챈 하녀는 자신의 외모가 어쩌면 운명을 바꿔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왕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만찬이 끝났을 때 왕의 마음은 이미 하녀의 것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왕과 시골 영주는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그 대화 끝에 시골 영주는 금은 보화를 얻었고 왕은 하녀를 얻었다. 성을 떠나던 날 하녀는 오랫동안 모셨던 영주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다. 영주는 뜻하지 않은 이익을 안겨준 하녀에게 비단을 선물하려 했다. 귀한 비단은 아껴두소서. 다만 저는 저 낡은 거울 하나면 좋가옵니다. 성에는 수많은 거울이 있었기에 영주는 오래된 거울을 선뜻 내주었다. 이로써 거울은 하녀와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웃나라 시골 영주의 성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하녀를 왕비로 맞이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은 옹성거리기 시작했다. 기사와 신하들은 왕에게 반대의 뜻을 올렸다. 오직 한 사람, 어린 공주만이 부왕의 재혼을 기뻐했다.
오랫동안 엄마 없이 자란 공주였다. 제 어미인 양 하녀의 품에 안긴 공주를 바라보던 왕은 대신들에게 혼례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결혼식 전날 밤 하녀는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아름답지? 거울은 수백 년 동안 자기 앞에 섰던 수천 수만의 남녀노소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하냐의 껍질을 벗고 왕비로 다시 태어나게 될 여인만큼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제 앞에 서 계신 왕비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거울은 자랑스러웠다. 단지 외모를 비춰주기만 하는 역할을 넘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지 않았던가. 결혼식 날 마침내 새 왕비가 모습을 드러내자 하객들은 열광하기 시작했다. 신부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가 일개 하녀였다는 사실을 빠르게 잊어갔다. 왕의 재혼을 거세게 반대했던 무리들조차 새 왕비의 황홀한 자태에 넋을 잃고 말았다. 하녀는 그렇게 왕비가 되었다. 왕비가 된 그녀의 다음 목표는 끝없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었다. 왕과 신하 그리고 백성들 역시 왕비가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원했다. 만일 왕비의 미모가 국력의 척도였다면 이 나라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은 왕국은 연일 국경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전투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새 왕비를 맞이한 지 석 달도 채 못 되어 왕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향해야 했다. 왕이 자리를 비운 동안 왕비는 자신의 권력을 아름다워지는 일에 쏟아부었다. 화려한 옷과 장식품들이 날마다 궁 안으로 실려왔다. 머리를 다듬는 시녀와 손톱을 다듬는 시녀, 마사지하는 시녀가 따로 있어 왕비가 행차를 할 때마다 수많은 행렬이 뒤를 이었다. 오랜 전쟁에 지친 백성들도 아름다운 왕비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고 싶어 했다. 왕국은 새 왕비를 얻었지만 어린 공주는 새 엄마를 얻지 못했다. 왕비는 엄마가 되는 방법을 알지 못했고 또 그럴 마음도 없었다. 모정이 깃들기에는 지나치게 아름다운 외모였기에 왕비는 엄마가 되는 것과 아름다워지는 것이 전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공주가 홀로 인형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왕비는 날마다 귀 부인들을 초대하여 연애를 베풀었다. 연애는 왕비의 미모를 추앙하는 자리였다. 자기와 놀아주던 시녀들마저 이제 왕비의 손발이 된 탓에 공주는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혼자서 보내야 했다. 놀이 상대를 찾아 이 방 저 방 기웃거리던 공주는 어느 날 들어가지 말아야 할 방문을 열고 말았다. 그리고 그 방에서 오래된 거울과 마주쳤다. 공주가 거울을 들여다보는 동안 거울도 공주를 한참 바라보았다. 유난히 하얀 피부에 작고 평범한 얼굴을 가진 소녀였다.
수백 년 동안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 작은 소녀도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공주는 마치 거울의 표면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찾는 듯 얼굴을 바싹 갖다 댄 채 눈만 깜빡거렸다. 나를 보고 있구나. 공주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거울만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천천히 거울은 아주 천천히 공주의 까만 눈동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생 처음 사람의 눈동자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다. 공주의 눈동자와 거울이 서로를 끝없이 비추고 있었다. 공주의 입가엔 미소가 살며시 번졌다. 공주는 하얀 수건에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거울을 닦기 시작했다. 세월의 때로 얼룩져 있던 가장자리가 점점 맑아졌다. 왕비가 하녀였을 때 이후로 거울을 닦아준 사람은 공주가 처음이었다. 잠시 후 무슨 생각에서인지 공주는 거울을 번쩍 들어 창가로 가져갔다. 늘 왕비의 얼굴만 비춰오던 거울 안으로 산과 하늘과 호수가 고스란히 담겼다. 공주와 거울은 나란히 서서 왕국의 대자연의 눈을 맡긴 채 한참 동안 시간을 잊고 있었다. 거울은 두 가지 즐거움으로 하루를 누렸다. 낮에는 어린 공주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기발한 놀이에 흠뻑 빠져들었고, 밤에는 자신의 주인이자 빛나는 자랑인 왕비의 미모를 감상했다. 왕비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완벽한 아름다움을 갖추었음에도 여전히 거울 앞에서 자신의 미모를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그날 몫의 광채를 거두었다. 그 시간은 거울에게도 하루의 정점 같았다. 그런 어느 날 거울의 꿈같은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도 왕궁에서는 연회가 한창이었고 거울은 창가에서 향기로운 바람을 맞으며 공주의 흥겨운 콧노래에 취해 있었다.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왕비가 들이닥쳤다. 처음에 거울은 창 밖을 향하고 있었던 탓에 왕비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하얗게 질린 공주의 얼굴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허락도 없이 내 방에 들어오다니, 게다가 거울까지 갖고 놀아? 거울은 왕비의 입에서 그토록 차갑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넌 오늘 이 순간부터 하녀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해 질 때까지 이 방은 물론 왕궁의 구석구석을 먼지 하나 없이 청소해라.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거울을 닦되 저 호수보다 맑게 빛나야 한다. 어린 공주가 하녀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공주의 눈에서 떨어져 내린 눈물방울이 바람에 날려 거울에 닿았다. 거울의 가슴에 쿵 하는 소리가 들릴 만큼 무겁고 슬픈 눈물이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아름답지? 그날 이후로도 왕비는 밤마다 거울 앞에 서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거울은 늘 그래왔듯이 왕비가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었다. 제 앞에 서 계신 왕비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한 밤이었지만 거울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잠든 왕비의 숨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고 침실을 비추는 달빛도 차갑기만 했다. 하루를 마친 거울의 가슴에는 늘 아름다운 왕비의 모습이 잔상으로 남아있곤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공주의 슬픈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하녀가 된 공주는 영락없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소녀에 불과했다. 왕궁의 그 누구도 그녀의 모습에서 공주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하녀는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은 채 이른 새벽부터 왕궁의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다. 거울을 닦을 때도 하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거울은 이슬 같은 눈망울로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끝없이 이야기를 들려주던 공주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더더욱 마음이 아팠다. 하녀는 땀방울을 흘리며 거울을 닦다가 왕비가 들어온 뒤에야 하루 일을 마칠 수 있었다. 거울은 왕궁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방을 빠져나가는 하녀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아름답지? 방문이 닫히자마자 왕비가 거울 앞에 서서 물었다. 거울은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어찌된 셈인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아름답지? 침묵이 이어졌다. 왕비는 얼굴이 돌처럼 굳기 시작하더니 양손으로 거울을 꽉 잡고 흔들었다. 누가 제일 아름답냐고 묻지 않았느냐? 그 순간 아무도, 거울 자신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거울의 표면 위로 왕비의 모습 대신 초라한 하녀의 뒷모습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다. 왕비는 부들부들 떨며 거울에 비친 하녀를 노려보았다. 설마 이 보잘것없는 하녀가 나보다 아름답다는 건 아니겠지? 왕비의 위협적인 목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거울은 여전히 하녀의 뒷모습만 비추고 있었다.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밤에도 거울은 왕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거울 속에서 왕비의 모습 대신 성 안에 가장 더러운 곳을 청소하는 하녀가 보였다. 왕비의 눈은 질투와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했다. 왕비는 당장 왕실 호위대장을 불러 명령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를 왕궁 밖으로 내다 버려. 이왕이면 늑대가 우글거리는 숲이 좋겠지. 호위대장은 왕비의 명령을 선뜻 이해하지 못했다. 공주마마를 추방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공주라니? 그 더럽고 냄새나는 아이가 공주라고? 왕비의 싸늘한 미소를 본 뒤에야 호위대장은 그녀의 속뜻을 알아차렸다. 왕비와 호위대장 사이에 오가는 무시무시한 말을 듣는 동안
거울은 저 가슴 깊은 곳에서 또 한 번 쨍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호위대장은 왕비의 명령에 따라 공주를 머나먼 숲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어린 소녀를 차마 늑대 소굴에 버릴 수는 없었다. 공주마마, 숲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 언덕길을 따라 계속 내려가세요. 길이 끝나는 곳에 7 난쟁이가 사는 오두막이 나올 겁니다. 세상을 등진 채 자기들끼리 행복을 누리며 사는 형제들이죠. 그 친구들이라면 공주마마를 잘 보살펴 드릴 겁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호위대장이 가리킨 곳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공주가 왕궁 밖으로 추방되던 그날 밤, 왕비는 오래간만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평생 해왔던 질문을 또다시 던졌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아름답지? 그러나 여전히 침묵이 이어졌고 거울 속에는 왕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어두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열심히 걸레질을 하고 있는 하녀의 뒷모습만 보였다. 왕비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 계집아이가 아직도 살아있단 말인가? 다음날 왕비는 호위대장을 불러 호통을 쳤다. 그리고 당장 숲으로 달려가 공주를 찾아내 직접 없애라고 명령했다. 만일 내일 이 시간에도 그 계집아이가 살아있다면 그땐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거야. 왕비의 명령을 받은 호위대장은 곧장 왕궁을 나섰다. 그러나 그가 향한 곳은 숲이 아니라 이웃나라였다. 차마 공주를 해칠 수 없었기에 차라리 망명을 선택한 것이다. 그날 밤 왕비가 자기 앞에 섰을 때 거울은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두려움을 느꼈다. 그 두려움이 너무 컸던 나머지 거울은 어떡하든 왕비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애를 썼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거울은 남아있는 모든 힘을 쥐어짜며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었다. 제 앞에 서 계신 왕비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왕비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무섭게 일그러지고 있었다. 늘 원하던 대답이 나왔지만 거울 속에는 여전히 하녀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다. 아직도 살아있다는 말이냐? 그날 밤 왕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탐스럽게 익은 빨간 사과에 독약을 칠하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직접 해치워야겠다. 내 눈앞에서 그 계집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야 말겠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거울은 속에서 벼락이 치는 느낌을 받았다. 하늘을 쩍쩍 가르는 천둥 소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다음날 왕비는 검은 망토를 두른 마녀로 변장하여 몰래 왕궁을 빠져나갔다. 바구니에는 독이 든 사과가 소복이 담겨 있었다.
그날 하루 왕비가 돌아올 때까지 거울은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거울은 어떡하든 왕비가 실패하기를, 아니 왕비가 마음을 고쳐먹기만을 간절히 바랬다. 그러나 늦은 밤 왕비가 돌아왔을 때 거울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해치웠어. 이제 그 계집아이는 영영 살아날 수 없을 거야. 왕비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검은 망토를 벗었다. 그리고 천천히 거울 앞으로 다가와 마치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읊듯이 또박또박 묻기 시작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거울은 왕비가 그랬던 것처럼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대답하기 시작했다. 언제나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소리낼 때마다 거울은 자기 안에서 뭔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금이 가는 아픔을 느꼈다. 대답이 끝난 뒤에도 왕비는 거울 앞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모습에서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었다.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일그러지고 먹구름처럼 어두웠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초라한 하녀가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하녀를 비추자 너무도 아름다운 자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왕비는 거울에 비친 하녀에게 참을 수 없는 질투를 느꼈다. 이런, 분명히 내가 해치웠는데 어째서 계속 비추는 거야? 왕비는 부르르 떨리는 주먹을 높이 치켜들었다. 하지만 구태여 주먹으로 거울을 내리칠 필요는 없었다.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거울 스스로 금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쩍쩍 갈라지는 와중에도 거울은 계속해서 하녀의 뒷모습만 보여줄 뿐이었다. 그러나 금이 가기 시작한 거울 속에 눈부신 햇살이 비치는 그 순간, 걸레질을 하던 하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왕비는 갈라진 거울을 통해 하녀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거울 속 하녀의 얼굴은 자신이 쫓아낸 어린 공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시골 영주의 성에서 하녀로 살아가던 소녀, 바로 왕비 자신의 얼굴이었다. 왕비가 된 그날부터 과거의 모든 것을 잊고 살았던 그녀는 깨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옛 모습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왕비는 거울 속 하녀를 향해 떨리는 손을 천천히 내밀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닿는 순간 쨍하는 소리와 함께 거울 조각이 바닥에 와르르 떨어져 내리고 말았다. 길고 긴 평생에 걸쳐 오직 단 한 사람만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거울은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온전히 비춰줄 수 없게 되었다. 깨진 거울 조각 위로 왕비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